우리 팀에 손흥민 데려오고 싶다. 손흥민 올 시즌 PL 골 결정력 1위 달성. 역대급 시즌에 PL 팬들이 손흥민 영입 희망하는 이유. 키키읍. 토트넘의 연속골 경기 기록이 38경기에서 막을 내렸다. 이 대기록은 주장 손흥민 32서 가능했다. 토트넘은 지난 17일 한국 시간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9라운드 풀럼 원정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리그 연속골 경기 기록이 38경기에서 멈췄다. 토트넘은 지난해 3월 12일 노팅엄 포레스트전 3-1승부터 지난 3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3-1승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리그 3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38경기 중 지난 시즌 경기가 11경기, 이번 시즌 경기가 27경기다. 이는 EPL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아스널이 2001-2002 시즌에 55경기 연속골 경기 기록을 세운 바 있다. 2위가 토트넘. 공동 3위는 리버풀의 2019에서 2020 시즌 36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07에서 2008 시즌 36경기, 5위 브라이튼의 2023에서 2024 시즌 32경기다. 통계 매체 옵타는 18일 토트넘의 기록과 관련해 토트넘이 이번 풀럼 원정전까지 골을 넣지 못한 경기는 지난해 3월 울버햄튼 원정 0-1패 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지난 시즌 마지막 11경기에서 토트넘은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이 기간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콘테보다 더 공격적인 축구로 총 24골을 넣는 높은 득점력을 자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시즌 토트넘은 풀럼전 패배 전까지 리그 28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다. 라며 토트넘은 2001에서 2002 시즌 아스날에 이어 연속골 경기 기록 2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38경기 중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선수는 당연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이 기간 18골을 넣었고 올 시즌 직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이 12골로 2위를 차지했다. 최근 골 감각이 살아난 히샬리송이 11골로 3위였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는 페드로 포로로 10개였다. 이어 손흥민이 9개, 제임스 매디슨이 7개를 기록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14골로 득점 부문 공동 5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와 4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리그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 2년 만에 득점왕 등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이다. 이 실력도 인성도 월드클래스, 손흥민도 탔다. 아빠가 탐낸 제네시스값 볼보 거, 카슐랭.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해서다. 축구 종주국 영국에서 월드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가 18일 현지 시간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톱 15에도 당당히 포함됐다.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다. 그의 실력에 대해 말하는 게 입 아플 정도다. 탁구게이트를 통해 캡틴 손흥민의 인성도 실력 못지않다는 사실을 또다시 입증했다. 그는 자동차 마니아로도 알려졌다. 17억 원대에 출시된 페라리 라페라리를 비롯해 벤틀리 컨티넨탈 GT, 아우디 R8 쿠페, 레인지로버 스포츠, 마세라티 르반떼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슈퍼스타에 어울리는 슈퍼카들이 많다. 대신 그와 잘 어울리는 차는 슈퍼카가 아닌 볼보 S92다. 손흥민은 2020년 신형 S92 국내 출시됐을 때 홍보 모델로 발탁됐다. 그가 나온 영상은 조회수 914만 회를 기록 중이다. 당시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모델 선정 이유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의 열정과 리더십이 차별화된 럭셔리를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상투적 표현이다.
사실 볼보 코리아가 손흥민을 모델로 선정한 진짜 이유는 그저 잘 나가는 월드클래스 스타여서만은 아니다. S90과 손흥민이 통했기 때문이다. 공통점은 프리미어리거다. 손흥민은 박지성 이후 오랜만에 월드클래스로 인정받는 프리미어리거다. 2010년 초반부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벼락 스타가 아니라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며 실력을 쌓아온 대기만성 스타다. 토트넘 호스퍼에 들어가 시즌마다 10골 이상 넣는 활약을 펼쳤다. 해리 케인과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월드클래스 대열에 합류했다. 케인이 떠난 현재는 토트넘은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존경을 받는 넘사벽, 넘기 어려운 4차원의 벽, 주장이다. 월드클래스 중 월드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다. S92 전신인 볼보 900 시리즈는 198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와 함께 프리미엄 중형 세단에서 인기를 끌었다. 볼보하면 떠오르는 안전 덕분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1에서 1992년 수입차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투박한 외모와 보수적 이미지 때문이다. 볼보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차명을 바꾸는 전략을 채택했다. 1997년 900 시리즈 차명을 S90으로 바꿨다. S90도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에 등장한 S80의 볼보 대표 세단 자리를 넘겨주고 단종됐다. 볼보 S80도 수입차 프리미어리그로 불리는 이 세그먼트, 이그제큐티브 카즈, 시장에서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6로 구성된 독일차 3총사에 밀렸다. 절치부심. 볼보는 2016년 S90을 다시 부활시켰다. S90은 투박함을 벗어던지고 세련미를 더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합리적 가격으로 무장했다. 독일 프리미엄 세단만 고집하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었다. 볼보는 지난 2020년 부분 변경된 S90을 내놓으면서 수입차 프리미어리그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형 S90은 이런 반칙은 환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존의 정해진 틀을 깨뜨렸다. 안전을 바탕으로 기존 2세그먼트 차급 규칙을 벗어난 크기와 휠베이스, 급을 뛰어넘는 안전 편의성, 질리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여기에 케인의 어시스트를 연상시키는 팀의 합리적 가격, 수입차 최고 수준의 품질 보증 서비스까지 더해졌다. 가족 안전을 중시하면서 편의성, 가격, 유지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패밀리카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신형 S90은 결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단하게 구축된 독일차 삼각편대에 균열을 일으켰다. 일본 대표 렉서스 ES, 한국 대표 제네시스 G80과 함께 독일 프리미어리거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S90은 XC60과 함께 투톱으로 활약하면서 볼보 코리아가 1998년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순위와 역대 최다 판매량을 달성하는 데 공을 세웠다. 볼보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수입차 성공 지표 1만 대 클럽에도 가입하고 BMW, 벤츠, 아우디에 이어 4위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볼보 차량은 17,018대였다. 이 중 XC62 5,831대로 가장 많았고 S92 3,011대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에서 2월 실적은 더 뛰어나다. 볼보가 BMW 6,089대, 벤츠 3,592대에 이어 3위 961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BMW와 벤츠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4%와 22.5% 판매가 줄었다. 볼보 판매 대수는 오히려 5% 늘었다. 톱 5 중에서는 유일하게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차 전체 판매 대수가 22.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성적을 거둬들였다. 볼보 코리아는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넘버3 목표로 삼았다. 시장이 침체에 빠진 상태지만 S90과 XC60이 어김없이 활약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3. 손흥민 분노케하고 감독 신뢰도 잃은 스페인 재능.
토트넘 생활은 끝났다. 올 여름 스페인 복귀 전망. 손흥민, 토트넘을 분노케 했던 측면 공격수 브리안 힐이 결국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컷 오프사이드는 20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4에서 2025 시즌을 앞두고 힐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그래서 힐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힐은 2021년 여름 에릭 라멜라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토트넘으로 왔다. 2001년생으로 이적 당시만 해도 20세 어린 나이였던 힐에게 토트넘은 큰 기대를 걸었다. 바로 활약해주기보다는 더 큰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힐은 기회를 너무 얻지 못했다. 하필이면 왼쪽 측면에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렇다고 오른쪽 경쟁이 널널한 것도 아니었다. 오른쪽에는 데얀 쿨루세브스키와 루카스 모라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 결국 힐은 경기에 뛰기 위해 토트넘으로 온 지 반년 만에 발렌시아로 임대를 떠났다. 발렌시아에서 17경기에 출전하며 다시 기량을 끌어올렸던 힐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토트넘의 사령탑이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힐을 좀처럼 기용하지 않았다. 결국 힐은 세비야로 다시 한번 임대를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 임대를 2번이나 갔다 온 힐이지만 이번 시즌에도 그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11경기에 나섰는데 출전 시간은 221분으로 경기당 평균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힐은 손흥민이 대노하게 만드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맨체스터 시티, 이하 맨시티와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 도중 힐이 패스를 해야 할 시점에 드리블하다가 공격 전개에 방해가 되자 힐에게 실망과 분노를 대놓고 드러냈다. 힐은 무리하게 드리블하다가 맨시티 베테랑 수비수 카일 워커에 번번이 차단당했다. 결국 힐은 전반 끝나고 교체됐다. 토트넘에서 자리 잡지 못한 힐은 결국 토트넘의 영입 실패작이 됐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힐은 다음 시즌 세비야로 복귀하길 원한다. 토트넘 역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